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대표 허준열입니다. 오늘은 6.17 규제 후 나온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파트가 잡힐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6.17 대책은 21번째 대책이에요. 내용은 뻔해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맨날 똑같은 그 얘기예요. 조정한다는 얘기. 대출 규제로 해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내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했었어요. 역대 손에 꼽히는 졸속 행정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완책으로 나온 22번째 7.10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가구 주택자에 대한 강력 규제, 옥죄책이죠. 이번 대책인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가 많이 상승됐고, 다주택자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내놓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똘똘한 집 한 채를 갖자는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가지고 집값은 지금 떨어지기는커녕 아직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전세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용이하죠. 적은 비용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 부동산 대책이 온탕냉탕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을 주택 가진 사람들이 낼까요? 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해 보셨겠지만은 전세가 상승이나 반전세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완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집을 어차피 한 채 정도는 소유한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은퇴하시는 분, 퇴직자한테는 나만의 집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든든한 그런 노후 대책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증가시켜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1인 가구 증가로 해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좀 늘리고 임대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거하고는 집값 하락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은 지금도 포화 상태지만은 오피스텔은 노후 대책으로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지금 분양 아파트나 매매 아파트랑 달라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는 거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자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아무래도 평수가 좀 작고 소유욕이 강한 그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큰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주요 기간, 서울에 있는 주요 기관을 이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넓은 부지예요. 넓은 부지. 과거에는 그게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꼭 굳이 서울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야 되나요? 그 자리에는 당연히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번에 발표된 7.10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0.6%에서 3.2%로 돼 있던 것을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1.2%에서 6%로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정도 증가시켰어요. 그 양도세 부분도 1년 미만에는 40%가 70%로 상향시켰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의 60%입니다.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2주택 기본 세율이 20% 정도 상승시켰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 세율을 30% 상승시켰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2주택은 1%에서 3%였는데 이거를 8% 대폭 인상시켰죠. 3주택은 1%에서 3%를 12%로 사용시켰고 4주택 이상은 현행 4%에서 12% 상승시켰고요. 법인은 현행 1%에서 3%였는데 이것을 12%로 상승시켰고 게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시켰습니다. 재산세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년짜리는 임대가 이제 폐지되고 8년짜리는 매입 임대 폐지가 되는데 아파트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에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하고요. 최근 얼마 전에 제가 모 종평 생방송에서 나와서 질문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 잘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Q&A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질문이 지난 5월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10월에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전세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에요.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은 제한이 되고요.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사는 제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 갭 투자가 아닌데도 규제를 받나요? 이러한 질문인데요. 이사 목적의 규제지역 매입은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집을 산 뒤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기존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소유만 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올 12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서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담보대출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주택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서울에 집을 살까요? 경기도에 집을 살까요? 이건 당연한 답인 것 같은데 서울에 당연히 집을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데 서울 지역 어디냐, 경기도 지역 어디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에 대한 질문을 대한다면은 당연히 서울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어느 지역이냐,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서울에 집이 두 채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일단 간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똑똑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해야 하자는 생각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좀 내릴까 싶다가도 대책만 나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또는 점점 조건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영영 집을 구입하지 못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반면에 집을 가진 사람은 주택이 오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언제쯤 내려갈까요? 저도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절대 집값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또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 한간에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 규제라는 명분으로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않나. 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22번째 발표하면서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어요. 오히려 가만히 주춤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만 나오면 집값이 오히려 더 떠요. 온갖 규제, 보유세, 양도세 다 상승시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 규제가 수십 번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한테 면역력이 지금 길러졌어요. 길러졌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구애는 받지 않는데 오히려 집을 사지 못하도록 벽을 굉장히 높게 해놨어요. 뭐 DTI부터 대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을 살 수 없도록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서 집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 엄청 커요. 지금 집을 못 사면은 정말 영영 사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은 더욱더 상승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은 투기꾼이 움직이는 건 거의 없어요. 일반 30대, 40대가 집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 정부의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붙이기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값은 언제쯤 떨어지냐는 사실 뭐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도 인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급도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가 아마 온다 하면서 이것도 닥치면은 부동산 경기는 많이 다운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다주택자가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관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택 하락은 틀림없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좀 생각이시 또는 정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찌끔 보완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려면 제대로 한 번에 나오든지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좀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값 상승과 플러스 이분들은 집을 더욱더 사기 더 힘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생애 최초 구입자 또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DTI 적용 같은 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거든요. 불안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무주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은 합니다. 근데 또 이번 역시도 큰 실효가 있을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6.17 규제 후 나온 7.10 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 잡힐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또는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그냥 받으세요.